정도 감독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평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환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12월 3일 토요일 한대건 음담패사 방송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장산파워, 바깥쪽에 6번. 일경주입니다. 정말 최후의 날개에는 출정을 또 경험을 했고 걸음도 동수에 낮았기 때문에 올려볼만 같이 있고요. 2번 머니트랙도 당연히 맞추는 펜 좋습니다. 3번 놓고 5번 6번. 6번 머니트랙 단독 선두에 그 뒤에 3번 12번. 11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외곽에서 11번. 잠깐만, 11경주입니다. 1번은 리워드 하이는 제가 이마트를 놓고 이제 승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하이저도 분명히 나아졌고요. 1번 놓고 6번. 9번 10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9번 10번 여기에 7번 동촌 아티스트까지. 제5경주 출발대 문이 열렸습니다. 출발하면서 처음은 먼저 5경주입니다. 1번은 미스터 챔피언. 이거가 가볍기 때문에 올라오는 마필이 상당히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놓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설마 자진 말은 안 좋았었는데 선행을 아세가 더 뛰는 거예요. 2번 놓고 6번 8번. 선두 자딘무리가 2위. 씩씩하죠. 예. 요 타이밍은 굉장히 씩씩합니다. 예, 요 타이밍 조금 지나면 이게 쫙 꺼지지. 아, 진짜 힘들어. 목요일 날은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좀 피곤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제가 피곤하다고 해서 말 많은 한대건이가 여러분들한테 뭐 조금 말한다든가 내용을 숨긴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착실하게 준비했고요. 준비한 만큼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부산 애들이 잔뜩 올라와서 오늘 기수협회 갔는데 난 부산 애들 얼굴을 잘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뭐 이름은 다 아는데 이렇게 뚜껑 까고 이렇게 뭐 하이바 벗고 있으니까는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또 새롭게 또 인사도 하고 뭐 연구회의도 보고 그랬습니다. 뭐 기수협회도 새로운 회장 체계로 바뀌었고요. 황순도 기수가 회장에 취임을 했죠. 기수협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산재된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은 어수선한 분위기긴 했지만 뭐 저희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 분위기가 뭐 지금 월초경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전 두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또 제가 어저께 금요일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 12월 달 경마가 마지막 주간이 이 12월 그러니까 31일과 30일이죠. 마지막 날입니다. 12월의 마지막 날이죠. 31일은 토요일이고 30일은 금요일인데 그날도 경마를 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만 경마를 쉬지 30일과 31일 날 경마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경마에서는 제주와 부산을 좀 섞어서 하고 그리고 토요일 경마에서는 부산 경마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경마는 휴장을 하게 됐죠. 마지막 주간에. 그리고 그 전주에는 역시나 이제 부산 경마가 휴장을 하고 서울과 제주가 섞여서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 마플들 관리하는 마방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12월 넷째 주 경마에서 서울 경마만 치러지니까 마필 수급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방의 에이스들을 과연 얼마만큼 투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 출마 투표장에 있으면 정말 뭐 과연 이렇게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 마사회가 이렇게 출마 투표가 허술할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행할 때도 있어요, 사실.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시스템이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뭐 인공화되고 아니 표현을 못하겠다. 뭐 몸에 좋은데 표현을 못한 것처럼 하여간 체계화되고 뭐 이렇게 단어 선정을 못하는 거야? 병신 듣네. 체계화되고 했으면 나름대로 자신들의 체계가 있긴 하겠지만 어수선한 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경주도 많이 깨지고 있고 지금 그런 것들은 대비책이 없나? 어쨌든 간에 좀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참 안 바뀌어. 사람은 참 이 못된 버릇은 안 바뀐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세살버릇 8가지 간다는 옛말에 하나도 틀린 게 없죠. 예. 화요일 날이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화문을 발표할 때도 제가 원래 뭐 그런 거에 관심도 별로 많이 없지만 보면 열받으니까 사실 잘 안 보려고 해요. 근데 그날따라 또 그걸 또 쳐봤네 내가 딱 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1990 몇 년부터 정치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기 사적인 욕심을 챙긴 적 없이 정치를 해왔다고 하는 순간에 바로 쌍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끝까지 솔직하지 않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국민들을 앞에 두고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이렇게 눈 땡그랗게 뜨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미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대통령이 모든 의심과 의구심을 다 짊어지고서도 끝까지 저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거짓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누가 봐도 거짓말하는 거 다 알지 않나 저런 거? 아유 그러셨어요. 전부 다 진짜 1990년대부터 정치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대통령 되는 순간까지 사리사욕을 하나도 안 챙기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너무 이제 화가 나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경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 거짓말도 계속 그렇게 하는 게 경마도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아니 모든 세상에 사는 게 다 그렇습니다. 한두 번 거짓말 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그게 자꾸 하잖아? 거짓말의 당연시돼. 그런 거죠. 진실을 말하는 게 더 이상해지고 거짓말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너 안 갔지? 안 가긴 뭘 안 가? 모래 쳐맞으니까 안 가지. 야, 너 왜 뒤에 있었어? 야, 진로를 못 잡았잖아. 앞에만 믿기 안 막았던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죠.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최고의 경주를 만들어서 팬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뭐 누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 뭐 그렇게 잘 뛰는 말이면 매번 나와서 우승만 하고 1등급 그냥 가게? 또 그건 아니죠. 그만한 편성을 만들면 경주의 박진감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마피들의 컨디션이 좋으면 그 경주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경마 현실은 어떻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말 사갖고 와. 500만 원짜리 말 사갖고 와. 뭐 지금 말 가격 올라갔지만 6,000만 원 뭐 1억씩 올라갔지만 열심히 뛰어. 꼴찌해. 어느 한번 딱 들어와. 그리고 다시 꼴찌해. 꾸준하죠. 네, 그렇게. 그런 말이 뭐 한두 말입니까? 거짓말. 네, 눈에 보이는 거짓말. 정말 그런 걸 볼 때마다 속이 좀 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당황 보면서도 내가 너무 심하게 욕을 하니까 내가 더 병신인 것 같아.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얼마나 그게 참 병신 같은 짓입니까? 그죠? 본인 스스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없는데. 어느 방송 매체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외전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하는 5년 동안 대장 내시경을 받지 않았죠. 내시경 검사를 아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코마 상태, 그러니까 마취제를 맞고 이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짧은 한두 시간의 시간조차도 대통령이 그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마인드가 있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김영삼 대통령도 취임하는 기간 동안에 내시경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7시간, 뭐, 마약 얘기도 나오고, 뭐, 프로폴렌이죠. 그러니까, 마취 얘기도 나오고. 뭐가 진실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알고 싶지도 않고요, 솔직히. 조건 없는 하야. 아마 우리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얘기들은 아무 경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마를 즐기시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방송이니까 내 꼴리는 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진실일 수는 없죠. 하지만 경마만큼은 제가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면 저는 맨날 이 방송에 앉아서 마사회가 뭐라 그러든 기수가 뭐라 그러든 조교사 뭐라 그러든 마주가 뭐라 그러든 계속 씹을 겁니다. 계속 씹고 또 씹고 또 씹다 보면 언젠가는 단물 다 빠지고 하면 변화가 오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어쨌든 간에. 또 스트라테기 업력이로 한 10분 까먹었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할 얘기는 다 합니다.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부차 먼저. 지난주에 한대원에 직접 봤어. 이 코너가 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판단이야.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장안의 화제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없고 상관없어? 내 생각엔 장안의 화제야. 부르는 족족이 다 들어오고. 고배장도 맞췄죠? 골드모니? 예. 50배 나왔나? 40배 나왔나? 좋은 거 나도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 매번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뭐 고르고 골라볼게요.
제가 기수 옆에 들어가면 하루에 만나는 기수가 한 10대 명? 한 20명? 글쎄 나도 정확하게 세보진 않아서 모르겠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기수들이 자기 심장 꺼내놓고 아니면 자기 손모가지 걸고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릅니다. 거짓말 테스터기를 가지고 가서 손 올려놓고 야 거짓말인지 아닌지 테스트해보자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들을 고지고대로 다 들으시고 제가 부연 설명이 없으면 다 믿으시겠지만 제가 항상 부연 설명을 해드린 것에 대해서 좀 유심 있게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직접 만나왔어 출발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한대건이가 토요일 일요일 경마에 준비한 경주, 승부 경주 가장 중요한 순서죠. 체크해 놓으시고요. 3경주, 6경주, 9경주, 12경주. 자, 지난주 토요일날 하이라이트 승부가 코차로 깨지면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짜증이 났습니다. 자, 이번 주 하이라이트 승부. 자, 3, 6, 9, 12경주 중에서 12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배팅을 해봐야 되고 한대건이 저 새끼가 가장 자신 있는 경주가 12경주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동그라미 2개, 별표 3개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6, 9, 12 4개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4경주와 7경주 2개의 승부처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봤어! 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했나? 오늘 직접 만나봤어 코너는 주수가 2명이에요. 워낙에 이제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이 좀 적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토요일날 경마는 2명의 기수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현종 기수를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신인 기수로 데뷔해서 제2의 문세영이다, 슈퍼루키다 이런 지명들을 받으면서 가장 먼저 단기간에 수습 기수 딱지를 띈 기수입니다. 이제는 뭐 정상적인 부담 조항을 달고서도 기존의 기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기수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깍듯하고 언제나 예의가 바르고 약간 여우과야 얘가. 여우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능글능글하기도 하고 여우 같은 짓도 하지만 그렇게 밉지는 않은 여우과가 아닐까. 또 남자다운 또 마초의 또 매력이 또 있는 기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는 별로 안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자, 이현정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 중에 오늘 한 2마리 정도로 준비해봤어요. 자, 일단은 토요일날 3경주에 출전하는 6번마 로켓 로드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로켓 로드라는 마필은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고 주행검사에서 모습을 보면은 좀 뒤가 좀 무너져요, 얘가. 그래서 별 느낌이 없다, 뭐 이렇게 썩 괜찮다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데뷔전에서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가 의외로 칼칼한 맛도 있고 직선의 끈끈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3번, 6번만 로켓로드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것도 아니죠. 발주도 역시 주행검사 못해서 좀 들렸고요. 좀 빠르다는 모습은 없었지만 직선의 채찍을 동반하니까 끝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이현정 기수가 직접 이 마피를 조교하고 들어오는 이현정 기수를 만나봤습니다. 마필 상태 좋잖아요.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린 마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요. 저는 제 복귀상으로는 뭐 이렇게 썩 좋다라는 느낌은 없었지만 직접 조교를 해봤던 이현정 기수는 이번 로켓로드에 대한 느낌이 상당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로켓로드의 컨디션은 현재 조교 때의 모습은 상당히 좋다는 거 반드시 유념하시고 배팅권에 포함을 시켜보시고 또 제 승부처예요. 한대원의 승부처입니다. 오늘 승부처에도 마번 다 공개해줘. 6번발 로켓로드. 제 승부처에도 제 배팅권에도 포함을 시킬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막공을 하실 때, 막공 구매하실 때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한 마리 마필은 이 12경주에 출전하는 10번마 큐피드 총알이라는 마필입니다. 역시나 뭐 인기권에 머무를 수가 있는 마필이죠. 사실 이 마필도. 이 마필은 좀 사연이 좀 있죠. 원래는 50조에 박재우 조교사 마박에 도입이 돼서 뭐 이현정 기수가 이제 꼬마 기수였었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큐피드 총알을 가지고 이현정 기수가 첫 승을 했던 마필이에요. 기수로 데뷔를 해서 첫 승을 했던 마필이 이 큐피드 총알 아닌가? 제가 지금 언뜻 기억은 안 나지만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큐피드 총알에 대한 아무래도 이현정 기수의 애착은 좀 더 있겠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좀 데뷔하고 나서 4전째부터인가요? 3연승을 달렸고 이현종 기수가 또 좋은 호흡을 보였던 마필인데 마방에 이적을 했죠. 50조에서 13조로 마방을 이적을 했고요. 그게 9월달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서 좀 적응이 좀 덜 됐나? 한두 번 조금 마필이 좀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러면서 꾸준히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뭐 자기의 걸음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컨디션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현종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13조에서도 이현종 기수를 불러들여서 계속 이 큐피트 총알을 기승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마지막 경주 제 초특급 하이라이트 승부처죠.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가장 자신 있는 초특급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10번마 큐피트 총알 역시. 그럼 이현종 기수는 조교를 마치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었냐? 이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나? 이현종 기수가 조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했던 얘기가 이런 겁니다. 컨디션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약간 좀 어중간한 전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답답하긴 하지만 컨디션은 상당히 좋다.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줬기 때문에 인기 마픽이라고 하더라도 뛴 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서 직접 기술을 만나본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솔직하게 방송에서 실력까지 거론하면서 컨디션은 괜찮다. 조교해보고 나니까 느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저는 능력도 되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자, 두 번째로 만나본 기수는 오늘은 또 2명이에요. 서비스니까. 조재로 기수입니다. 마수거리에 좀 걸려있는 듯한 느낌을 주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조재로 기수가 상당히 능력이 있는 기수라고 봅니다. 40승 고지를 넘어가면서 이제 수수키드 딱지를 역시나 띄었죠. 이현종 기수에 이어서 수수키드 딱지를 띄었고요. 승승장구하는 뭐 터치플라이 명마를 만나면서 자신의 자신감도 상당히 올라갔던 기수입니다. 굉장히 좀 착한 그리고 뭐라 그럴까 아직 때묻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이현종 기수하고는 조금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자, 조재력 기수가 계승하는 마필은 오전 경주에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토요일날 이경주 8번 볼스윙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8번 볼스윙이라는 마필도 솔직히 보여주는 걸음이 너무 없죠. 이 마필도 역시나 이적을 했습니다. 33조에서 이적을 해서 뭐 29조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적을 하고 나서도 뭐 33조에 있을 때나 별반 다른 게 없어. 근데 마필 자체가 뭐 큰 능력을 보유했다 이런 느낌은 사실 없죠. 워낙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조재력 기수를 좀 만나서 물어봤더니 이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요 볼스윙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나아지면서 걸음발도 소속조에 이제 창조적 파괴나 마필과 병합을 할 때에도 걸음이 나아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이 좀 차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약간의 기대치를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볼스윙이라는 마필을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은 사실 아닙니다. 최근 보여준 걸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마필이 분명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꼭 이번 경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딱 말씀드렸죠. 딱 3번만 보시면 됩니다. 딱 3번만 이 마필에 대해서 참고를 해보시고 이 볼스윙이라는 마필은 어차피 비인기권의 마필이기 때문에 뭐 3번 막권이라든가 이런 납권들도 뭐 승식의 활용을 여러분들이 해보신다면 볼스윙에 컨디션이 나아져 있기 때문에 이변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경주가 아니라면 다음 경주 딱 3번만 볼스윙 한번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재력 기수가 또 다른 마필 12경주에 주장하는 바로 5번마 스모큰조라는 마필입니다. 데뷔한 이후부터 그렇게 썩 좋은 걸음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뭐 발주력은 있지만 지구력이 너무나도 택도 없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뭐 이 마필한테는 계기가 있죠. 거세를 단행을 하면서 마필이 거세한 이후의 걸음과 거세한 이전의 걸음이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자, 결국은 2등급까지 올라와서도 2등급에서도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최근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죠. 컨디션을 유지한다기보다는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뀌었죠. 이 스모큰조가 이번 경주에 한대원의 초특급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인데 바로 58kg의 중량을 짊어지고 기승을 한다는 겁니다. 자, 조재력 기수는 이 스모큰조에 대해서 조교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아주 뭐 베스트로 뭐 우승을 자신할 정도라 뭐 이렇게까지는 평가를 못하지만 무난한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 그 무난한 상태에서도 지난번 경주 때 우승을 차지했었다. 그러니까 컨디션의 변화의 폭은 크지 않지만 기본 가락구에서 1200m에서는 최단거리 1200m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이 마필이 컨디션이 무난하고 나쁘지 않다는 건 좋겠는데 58kg라는 중량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거를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대관의 초특급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 생각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58kg의 중량이다 보니까 분명히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마필이 지금 데뷔한 이후에 56.5까지 달아봤는데 58에 선행마 또 경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물론 인기마입니다. 물론 인기 1, 2권을 달리는 마필이긴 하지만 약간의 불안한 요소도 분명히 있다는 거. 좀 이따가 초특급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에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만나봤어 코너 마무리 짓겠습니다. 괜찮으셨습니까? 괜찮으셨으면 박수 3번, 그리고 문자 신청 1번, 음성 청취 2번. 약속?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주를 풀어봐야죠. 1경주입니다. 너무 깜찍했나? 이쁘게 봐줘. 먹고 살라고 이렇게 그냥 뻘짓거리하고 혓바닥에다 단내날 정도로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손가락질하고 저 나이 처먹은 새끼 역겨워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는 거 싸가지 없어. 그렇게 얘기해서 뭐해. 그잖아. 이쁘게 봐줘 이쁘게. 내가 뭐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거 재수없는 얼굴은 아니잖아 솔직히. 자, 1경주입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뭐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이 뭐 실버 챔피언 킹이겠죠. 예. 데뷔전에서 가능성 보였었고 직전 경주에 결국은 순위권 아쉽게 깨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낫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경주 자체가 아직까지는 현 등급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들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마필들 틈에서 기존에 그래도 걸음이 늘고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라고 평가해보면 당연히 돋보이는 마필이 실버 챔피언 킹입니다. 뭐 박경현 기수가 계속적으로 호흡을 맞춰왔던 마필이고 우리 병인이는요. 우리 병인이 형은 얘는 나보다 돈 많이 버나? 어쨌든 많이 벌겠지. 우리 박병현 기수는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성격도. 그래서 뭐 박병현 기수 만나보고 왔는데 나쁘지 않다고 괜찮다고 하니까 실버 챔피언 킹의 경주의 조건 그리고 이 마필이 순발력이 없는 마필도 아니라는 점에서 외곽이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선행을 낳을 수 있는 마필들도 딱 부러지게 없는 편상이라서 발주가 아주 빠른 마필이 없죠. 그래서 실버 챔피언 킹은 어느 정도 우선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마필이 아닌가. 동그라미 하나 주면 될 것 같고. 안쪽에는 뭐 1번, 2번은 안 되는 마필이고요. 3번 스카이비. 이 마필은 좀 도깨비 같죠. 근데 이 도깨비 같은 것이 살아난 건 맞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경주에 개편성에서 선행 한번 나갔다가 자빠졌고요. 아예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었고 지난 11월 12일 경주 따라가는 전기에서 올라왔죠. 하지만 골든스텝, 럭키미스터 이런 나편들 정말 현 등급에서도 바닥이랑 바닥을 다 기고 있는 이런 나피들에게 3착을 차지했습니다. 기록도 쓰레기죠. 1분 4초 3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답니다. 예. 아마도 이 마필이 더 뛰어줄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마필은 크게 능력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에 맞고 또 편성에 맞으면 뛰어주는 마필이지 크게 뭐 눈여겨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즐거운 함성은 좀 실망감이 더 컸어요. 솔직히 더 뛰어주기를 바랬는데 생각보다 안 나오더라고 걸음이. 근데 편성은 잘 만났기 때문에 못 버릴 것 같고 보면 슈마가 많이 좋아졌죠. 네. 이 슈마라는 마필이 이 특징이 좀 있다면 7월 15일 날 주행검사 합격을 하고 나서 바로 거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전 주기가 길어졌죠. 7월 15일 경주 이후에 한 11월 달까지 한 3개월 정도 출전을 못 했었는데 나오고 나서 뭐 이제 뭐 상대도 조금 자기보다는 좀 강했었고 뭐 큰 의지 없이 말머리 하지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라오기는 해요. 예, 그래서 뭐 어차피 경험을 했던 마필이고 뭐 큰 능력이 없다면 실전 한번 뛰어보고 또 때리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다고 봅니다. 시오마 스페로 이 마피도 뭐 주행검사 별거 없었고요. 10월 23일 날 경주에서 보면은 사코너 이후에 불필요하게 좀 채찍을 댔다고 바깥 주행을 했다고 뭐 김동수 기수가 좀 재결실에 올라가서 좀 욕을 먹었죠. 그러니까 굳이 채찍을 대면은 바깥으로 나가면 더 나갔다는 얘기인데 뭐 마필 자체가 약간은 채찍에 대한 반응이 민감할 수도 있고요. 실전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또 우리 효리가 마방을 이적하고 나서 마음고생이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필에 기생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거 봤을 때 순발력 있는 마필이 많지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기수, 안열의 기수 봐줘야 될 것 같아요. 편성상으로 본다면. 자, 이번 1경주는요. 시오마 챔피언 킹을 놓고 구원마 슈마 그리고 시오마 스페로 이 두 마리의 마필에게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맞춰보고 뭐 약간의 배당이 나온다면 한번 즐거운 함정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마필까지만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른 마필들은 뭐 크게 눈에 들어오는 마필이 없어요. 자, 2경주입니다. 경주에 1000m 10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뭐 있나 이게? 지금 편성이 월초경마는 내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그냥 다 이렇게 천군 등급에서도 될까 말까. 맨날 꼴찌만 하던 말들을 갖다 놓고 자기들끼리 편성 짜갖고 나오니까 지금 팔짝 뛰겠는구요. 근데 두각을 나타내는 이번 이경주는 두각을 나타내는 딱 두 마리의 마필이 있어요. 3번만 산이슬, 그리고 1번만 인조이 마이쇼죠. 물론 일단 먼저 인조이 마이쇼를 좀 말씀을 드리면 관절경 수술을 했었죠. 골마염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지난번에 나왔는데 상당한 인기몰이를 했어요. 박원웅 기수가 기승을 하고. 과연 휴양마가 저렇게 팔려도 되나? 그럴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편성이 워낙에 약했었죠. 상비곤 노머시 뭐 이런 마필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약했었고. 근데 뭐 호사다마라고 뭐 발주한 이후에 바로 떨어지죠, 어른이가. 뭐 떨어진 건지 어쩐 건지 뭐 어른이만 알겠지 뭐. 마필이 그냥 확 꺾어지니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죠. 박원웅 기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낙마해서 못 졌는데 뭐 뛴 거는 보면은 이전에 뭐라고 해야 되나 주행검사 합격했을 땐가 그때를 한번 회상을 해보면 이게 굉장한 여유를 보였던 마필입니다. 주행검사에서. 그래서 뭐 데뷔할 때 2월 달에 경주에서도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마필인데 좀 졸전을 치렀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어디가 아픈가 했더니 관절경 수술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싹수는 있는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관절경 수술하고 나서 정상 출전주의가 아니라 지난번에 낙마까지 시켜서 이 마필들은 동물들은 못된 걸 기억을 한다고 항상.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니까 좀 더 편해. 얘가 그렇잖아. 얘가 딱 갈 줄 알았는데 얘가 떨어뜨렸어. 근데 위에 아무도 없고 등도 좀 가볍고 뭐 채찍대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을 한다는 거지. 동물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한 번 떨어뜨렸다는 말들은 계속 떨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못된 순간들이 생기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뭐 잘 조절했겠지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다 그러겠어. 꼴통도 있고 또 안 그런 놈도 있고 한 번 잘못하고 또 인생 책도봉 하나 타는 놈도 있고 한 번 잘못하니까 정가 12번 되고 정가 30번 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 그건 뭐 알아 참고해 보시고. 인조이 마이쇼가 예전에 그러니까 평가를 하기가 애매한 게 주행검사는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데뷔전 때 관절경 수술하기 전이니까 가능성은 보였어. 근데 관절경 수술했어? 지난번에 낙마시켰어. 게이트는 1번이야? 페르비치야. 야 이거 잘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근데 고민되죠 사실. 고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조기 때 모습은 괜찮아. 솔직히 말하면. 버리지 못할 것 같고. 이 뭐 호크 아이즈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휴양입니다. 뭐 골마겸 때문에 뭐 출전 취소되고 이제 쉰 건데 6월달 경주 위에 공백기가 좀 있어요. 근데 자상, 약간 피부 쪽에 좌상이 있다 보면 공백했었는데 계속 호크아이즈는 뭐 최선을 다해서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그래서 계속 착순을 갖다 대고 열심히 타서 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큰 능력을 보이진 않았지만 휴양하고 돌아와서 8호 57kg의 중량을 줬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뭐 재결위원들의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마방한테 쳐 가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말 쉬고 나왔는데 뭐 그래도 그 전에 줬던 중량 56.5라고 해서 뭐 56을 준 것도 아니고 최고 중량 57을 줘버리면 난 마방의 입장에서는 되게 섭섭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호콩이 새끼니까 고개도 높고 나름 버릴 수는 없겠죠. 자, 3번 산이슬입니다. 역시나 뭐 이마필도 별다른 능력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번 경주 이 최근에 한 몇 번의 경주가 휴양을 하고 나서의 전력을 회복이 안 됐을 때의 경주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었고요. 자, 지난번 경주 때는 저희가 이 6점 정도의 배당을 뭐 정확하게 단통막건으로 승부하면서 맞아 먹었죠. 금수, 뭐 오나카비오 다이아타, 뭐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 생소하신 마필들이죠. 이 똥마들입니다. 그러니까 편성의 덕을 만나면서 선전을 했는데 마방에서는 마필이 좀 좋아지니까 문세영이 불러드렸어요. 또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에요. 뭐 인조이 마이셔나든가 아니면은 뭐 호카이즈 이런 마필들이 순발력이 있긴 하지만 문세영이도 욕심내면 선행 갑니다. 지도 편하니까 선행 가서 버티는 게 편하지. 그거 페이스로 줘도 편하겠어? 기술은 다 똑같지. 우리나라 경마는 조선 경마는 무조건 선행마야. 선행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번에 걸음도 썩 나쁘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놓고 싶고요. 3번 문라이트는 뭐 가다가 서는 마피니까 버리고 5번도 버리고 6번도 버리고 7번 폭풍전화도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이제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 말씀을 드렸던 8번만 볼스윙. 저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쳐다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그리고 뭐 골든 미사일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골든 미사일은 뭐 바닥, 깡바닥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도 관심을 좀 가져보십시오. 내가 관심을 가져고 했다고 막건 사고 한 상황은 여러분들 자유고, 여러분, 이러한 마피들이 한 3번만 쫓아가면 여러분들한테 호주머니 채워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는요, 3번 산이슬을 놓고, 뭐, 1번, 2번 중에서 선택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고배당을 말씀드렸던 8번과 9번, 이 두 번의 마피는 뭐, 승식을 조합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한번, 내가 가지고 투자해보지, 뭐, 투자 한번 해보시든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한달은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상경주고요.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시원하게 까드렸던 6번마 로켓로드. 뭐 저 역시 배팅권에 포함을 시킬 생각이에요. 과연 이 마필을 충분히 놓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마필을 놓고 갈 것이냐. 이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염두해 주시고요. 한 마리는 시원하게 까드렸으니까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첫 번째 메인 승부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을 제외하고 되는 마필들이 몇 마리가 있어요. 3번만 리드킹도 가능성이 있고 1번만 피코탕, 1번, 3번, 7번, 뭐 9번 뭐 이런 마필들이 가장 도전권에 있는 마필들이 아닌가. 뭐 꽤 됩니다. 1, 3, 6, 7, 9 이렇게 한 5마리. 예. 6번만 로켓로드는 포함을 시킨댔으니까 나머지 4마리의 마필. 뭐 6번만 로켓로드를 제가 충분히 놓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마필을 충분히 놓고 할 수도 있고. 하여간 뭐 마번도 오픈해 드렸고 로켓로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른 마필들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마필들의 현재의 능력을 알고 싶다면은 한대건을 찾아주십시오. 자, 한대건이가 토요일 경마의 첫 단추, 토요일 경마 반드시 적중하고 시작하겠다라는 각오로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잡은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뭐 승부경주가 개판이라 적중이 안 나오니까 많이 실망들 하셨을 거예요. 좀 복이 없지 않냐, 내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보기에. 뭐 깨들도 막 패출하고 막 코차나고 막 그러니까, 씨. 좀 그래? 내가 좀 재주가 없어요, 요즘. 이번 주에 분명히 잘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뭔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꼭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뭔가 좋아. 뭔가 지금 내 촉이 막 살아나고 있어. 막 눈빛이 살아있지 않나, 지금 내가? 자, 사경주입니다. 11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아, 정말 뭐 이건 뭐 뭘 믿고 때릴 게 없다, 솔직히 말해서. 예. 뭘 충분히 놓고 싶은 말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1번, 2번은 그렇고. 1번마 제국의 후에는 출전료가 좀 늘어졌어요. 허리가 아파서 그랬대요. 유배통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좀 가능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무표만은 맨날 그렇고. 3번 가장 먼저. 3착했다고 팔리는 거지 능력으로 팔리는 건 사실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3번 매니파크도 데뷔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괜찮은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말이에요. 워낙에 이제 매니피 새끼고 좀 짝퉁이라서 3천만 원에 싸게 사갔는데 민기용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동글동글한 매니피의 새끼들은 잘 뛰는데, 이렇게 좀 빼쪽한 느낌의 매니피들은 잘 못 뛰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아침을 좀 통하더라고요. 매니파크는 어느 쪽일까요? 이런 건 말할 수 없잖아, 솔직히. 그잖아. 임기영 기수가 또 얘기한 게 있는데, 그죠? 궁금하시면 음성대상, 음성정보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마 200조. 이것도 능력만 아니죠, 사실. 문세영 기수가 기생했다는 거 빼고는 뭔가가 보여준 것 같지만,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쥐어짜고 올라오고 있는데 자꾸 그것도 능력이 없는 마피들 틈에서. 지난번 경주 이후에 또 자전 제염이 있어요. 뭐 개편성이다 보니까 선두권에 가다면서 쥐어짜고 입상인데 출애, 프라우드, 미스터 킹, 창영. 그러니까 현 등급에서도 굉장한 기복을 보였던 마피들에게 착차가 없었다는 부분도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열심히 타겠지 뭐 문세영 입장에서. 도전력은 있다고 보고. 6번, 7번 그렇고. 8번 골드스타이스.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전 이 마필이 굉장히 괜찮은 마필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뭔가 좀 다듬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4코너나 3코너에서 이 마필이 좀 한 템포를 이렇게 쉬었다 뛰는 스타일 때문에, 제가 속이 많이 상하죠. 자, 지난번에 아마 이 마필을 충마로 놓고 한번 승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감량 기수인 2.5kg의 이철경 기수 기생을 했는데, 조교 때 보면 그 버릇은 못 버렸어, 애가 아직. 자꾸 이렇게 한 바퀴 쉬었다 뛰니까. 근데 뭐 편성이 워낙 약하니까 좀 버리기도 또 뭐하고. 9번도 그렇고 10번마 다이아타.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인기만으로 팔릴 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말을 안 믿어. 안 된다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니까 내가 다이아탑을. 외곽으로 밀렸죠. 선행 갈 겁니다. 선행 가면 또 올 수도 있죠. 솔직히 편성 보면 뭐 안 되긴 하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 마필이 선행을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만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속의 선행만은 따로 있습니다.
실험은 온리고 올라오는 걸음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편성이 역시나 기회였었고 이번 경주 역시나 편성은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이번 4경주는 축구 선정부터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8번 골드스타이스가 아직까지는 보여줄 거림이 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좀 8번마 골드스타이스 아직까지 보여줄 거림이 더 있기 때문에 한번 충막감을 놓고 싶고요. 뭐 3번, 4번, 5번, 뭐 10번, 11번 다 도전이 가능해요. 뭘 사라고? 나도 현장 가봐야지. 똥만 경주인데 그잖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 8번 마필만 말씀드릴게요. 자, 5경주입니다. 11마리 앞에도 추천했고요. 뭐, 내가 다 걷어낼 수 있어서, 나 이거 솔직히 승부하라고 했어. 다 걷어내고 싶어서. 다 안 돼. 다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싶었는데, 좀 참았습니다. 자, 일단은 뭐, 충분하면 실무와 센터포바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또 승부경주로 가져갔다가, 스톰라이커의 센터포바. 아주 피눈물을 뽑았죠. 네. 채찍을 놓쳤죠? 이찬호 기수가. 난 내 승부경 좀 그래. 항상. 직선에 채찍을 놓치면서 2분의 1 마신을 깨졌고요. 내가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모니터에 내 침이 다 묻었더라고. 하도 욕을 해나가고. 내가 경마장가 화면 모니터 있잖아. 저 숨기기 더러워요. 진짜. 저 경마 하시는 거 보신 분들, 저 새끼 뭐하는 새끼야? 그랬을 거야, 아마. 너무 화가 나더라고. 이런 거잖아. 피 같은 돈 주고 샀는데, 막건을. 만약에 내 음성을 들어줬던 병화 팬들이, 센터포바가 당연히 올 줄 알았었는데, 직선에 채찍이 없어. 그리고 진짜 아쉽게 져. 한다고는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 이게. 이번에 외곽으로 밀렸는데, 뭐 선취입이 워낙에 되는 마필인데, 김혜상 기수는 직접 조교를 해봤는데, 뭐 그래서 좋다라는 느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방 식구들은 뭐 조교 때는 좀 덜 가는데, 실전에서 많이 뛰는 마필이니까, 나름대로 뭐,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저 지금 뭐 센터포바를 놓고 하겠습니다. 일본 파티타임은 처음으로 끝번을 해제한 거예요. 이거 조만간에 9구 나옵니다. 이게 29년 동안에 한 번밖에 입상하지 못한 마필인데, 이게 조만간에 사고 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주 9구로 터뜨리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번 필라니케는 순발력은 있지만은, 감야스 3쾌의 감량의 혜택. 1300은 아니죠. 솔직히 1000m도 꾸역꾸역 어떻게 버티는 마필인데 1300을 나갔으니 언감생신 되겠습니까? 저희는 뭐 잘라내고 이 경주를 콜드스타가 들어오면서 우리 액통가의 비키라의 막건, 굿모닝 퓨전의 막건을 깨먹었죠. 안 돼. 뭐 생전 보지도 않았던 콜드스타가 휴양한 거 나와갖고 그걸 또 깨고 있더라고. 진짜 머리에 지진 나는 줄 알았어 진짜 아주. 나 왜 자꾸 이런 것만 생각나지? 필라니케는 단독선행이기 때문에 열심히 타겠지 뭐. 버티면 뭐 좋은 거 말 많은 거지 뭐. 난 안 믿어 사실 이거. 그래서 뭐 아메리카 드림은 주행 악벽이 좀 있어서 타이밍 잡기가 애매한 마필인데 페어비치 57km 중량 빨리 올라가는 게 좋죠. 열심히 타겠죠. 한일항상불은 무릎에 고정 수술을 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3차 갈 때의 모습을 보면은 꽤 올라와요. 올라오기는. 하지만 매번 가서 지는 모습을 주로 보여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좀 믿음감은 좀 떨어지고요. 원마 드림미스도 뭐 안 될 건 없죠. 하지만 이 마필도 제가 드림미스에 대한 평가를 하나 좋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결정적 부위 부족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마방에서도 마이너스 4.5kg의 감량 기수인 이동환 기수를 불러드린 것 같습니다. 마필의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6번, 7번 용왕시대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요. 8번 뭐 금은수도 안 되고. 9번 뭐 열풍. 지난번 우승하긴 했지만 역시나 저는 안 되는 마필로 봅니다. 10번만 스피드엘러는 살아놓을게요. 뭐 6번, 7번, 8번, 9번 다 지워드렸는데 뭐 이런 나피들은 뭐 팔리나 이게? 팔렸으면 좋겠다. 다 지워드리겠습니다. 6번, 7번, 8번, 9번. 이번 5경주는요. 실버 센터포바를 놓고 2번만 필라니케, 3번 아메리카 드림, 뭐 3번 한일항살불. 이런 건 솔직히 보고 싶지 않은데 11번 놓고 2번, 3번 11 놓고 2번, 3번 둘 중에 하나 막고는 조져볼 생각입니다. 자, 6경주입니다. 전조를 1000m고요.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됐습니다. 시간 넘어갔는데? 내가 오늘 직접 만나고 스코어를 뭐 많이 했나? 내가 또 서두에 말을 또 쓰잘데기없는 말을 길게 했을 거야 아마. 빨리 가겠습니다. 좀 짧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한달은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0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어요. 선행마가 많죠.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마필들. 엄마 투데이 위너. 그리고 10번마 플라잉 볼트, 이 구마 아치아치. 특히나 이 오마 투데이 위너와 10번마 플라잉 볼트의 순발력은 상당히 빠릅니다.
뭐 그냥 빠른 게 아니라 그냥 겁나게 빠릅니다. 이게 졸라게 빠르다고 볼 수 있죠. 그냥 졸라 빠른 마필들이 앞서는 이 선두를 주장하는데 과연 이 마필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버티면 꽂히는 거고 못 버티면 뭐 꽝되는 거고 인기 많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내 승부경주를 음성을 안 듣겠죠. 문자도 신청할 필요 없겠죠. 제가 뭐 굳이 공개할 필요 있겠습니까? 나도 장사해야 되는데. 얄밉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얄미워도 이해해 주시고요. 한대건이 장사하는 경주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선행마들이 졸라게 빠르니까 과연 여러분들 고민들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고민 한대건이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이 믿고 오십시오. 이번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 짜증나. 실경주예요. 1300m. 별로 배팅하고 싶지 않은 경주고요. 체크만 하십시오. 6번만 마이슈거, 7번 손오공, 8번 김호아런치, 9번 나름의 영혼. 천왕별은 버리고 되겠어 이게. 6번, 7번, 8번, 9번. 6번, 7번, 8번, 9번. 네 마리 안에서 끝이 납니다. 저는 7번 손오공 놓고 하려고요. 지난번에도 안 되네 이게. 56종 못하고. 부담되니 그런가. 어떻게 승리사랑이 선입과 갖고 잡히냐고. 말이 돼? 잘 타겠죠. 7번 손오공은 최근 현 등급에서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선출이 뭐 다 되는 마필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나름의 영혼도 이것도 또라이예요. 생또라이고 뭐 맨날 뛰었다 안 뛰었다 뭐 척 기댔다 안 기댔다 워낙에 그러니까 장단을 못하겠네. 8번 김호환원치도 승급죠. 역시나 안쪽으로 기대는 약벽이 있기 때문에 감량은 좋지만 선두권에 나서서 추입할 때 안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경주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나쁘진 않고요. 마이슈거도 걸으면 살아났고. 천왕별은 버리고 두 번 되겠나 지금. 7번 놓고 하겠습니다. 7번을 놓고 6번, 8번, 9번 중에서 어느 한쪽으로 좀 몰아야 되는데 솔직히 내 마필들 마음에 안 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전력상으로는 조금 더 낫다고 봐요. 전력상으로는 좀 더 앞섰지 않나. 자, 8경주입니다. 어머니 앞에 출전했고요. 1300m. 뭐가 있죠? 네. 콜링킹. 콜링킹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과천시장배 대상경주에 출전을 해서 3차가 됐죠. 그것도 입상이 아쉬운 3차기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원래 추임마가 아닌데 깡바닥에 누워있다가 추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13일 날 인기 1위로 팔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콜링킹이라는 마필이 과천시장배에서 물론 잘 뜬 건 사실이다. 입상을 할 정도였지만 자, 이 경기를 한번 봅시다. 선행마들이 주구장창 선행을 추구하려고 싸우다 보니까 앞선이 빠르게 흘러갔고 선두권은 다 무너졌던 겁니다. 콜링킹이 자력으로 왔다고 보기에는 다른 마필들, 선두권에 따라갔던 선행 마필들이 전부 다 자폭을 한 경주가 아니냐. 콜링킹을 밀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경주예요. 콜링킹이 자빠졌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인기 1위, 압도적인 인기 1위만을 팔릴 때 자빠졌죠. 뭐 제가 잘 봤다. 현대건이 저 새끼 잘났네. 그래 너 잘났다 이 새끼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이 어떻게 잘 뛰었는지를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랬었구나. 그렇다면은 콜링킹을 한번 의심을 해봐야겠는데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배당판에서 인기 1위만으로 팔린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 온다 그러면 그리고 제 방송에서 무조건 그렇게 말씀만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볼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여러분들은 책장 하나 사갖고 와서 현장에 가시면 어떤 마필이 인기 1위고 2위인지 배당판 열림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얘기는 좀 장하겠지만 콜링킹이라는 마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저는 콜링킹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난번에 1300m라는 경주 거리에서 선입권의 전개 그리고 선두권에 좀 무리한 전개를 해서 깨졌다고는 하지만 그때에 올라왔던 썬키스트, 뭐 희망포인트, 하이루레카 이런 마필들 세 마리는 그래도 현 등급에서는 가능성 보였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는 그 마필들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는 마필들이고요. 게이트가 또 2번 좋고 또 김동수 기수를 불러드렸는데 얼마나 애중지했겠습니까 동수가. 동수도 솔직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동수가 얘기한 거는. 어쨌든 김동수 기수가 한 얘기가 있는데 콜링킹이 안쪽 게이트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저는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봐야 돼요 이번에. 꼭 보십시오. 조계사는 또라이고요. 일본말 이거가 가장 이변이 될 수 있는 마필이죠. 이게 W 표시해놔야 될 게 제가 이 마필을 한 번도 추천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1번 게이트 2점. 이거가 순발이 없는 마필이 절대 아닙니다. 외곽으로 계속 밀려서 그랬지 안쪽에서는 밀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3번 예상 100승, 뭐 충막감이라고 할 수 있죠. 선행을 추구할 수 있는 마필이고, 뭐 능력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생기수가 타면 한 1마신 정도는 더 봐줘야 할까 생각이 들어요. 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티 파워는 선유권을 가담할 수 있는 전력이다 보니까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외곽에 있는 9번 최고의 찬사가 승급전에 지난번에 우승으로 팔린다고 보는데, 이 마필은 뭐 능력만은 사실 아니죠. 지난번에도 저희가 최고의 찬사를 놓고 적중을 하긴 했지만, 편성의 적 때문에 선유권에 따라가다가 한 발을 쓴 거지, 이 마필은 선행이 적대적으로 좀 어울리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마필에 대해서 과도한 인기는 거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고의 찬사는 저는 솔직히 배팅을 하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자, 이번 8경주는요, 4번마 예상 백성을 놓고 2번마 콜링킹, 5번마 파티 파워, 1번마 아이거, 이런 마필들. 5번을 놓고, 4번을 놓고 2번, 5번, 1번 중에서 주정마권 선정을 해보장입니다. 자, 서울경마 9경주입니다.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총 9마리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입니다. 어리버리하죠. 뭐 지울 수 있는 마필이 몇 마리 없어요. 1번 지우고, 뭐 2번 지우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다 살려놔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마리 살려놔야 돼. 7마리 다 배팅하면 적중하십니다. 7복조, 공포의 7복조 하시면 적중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한대건이가 뭐 승부를 할 생각도 없고요.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마필이 나왔고요. 그리고 노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인기 마필이 있습니다. 10원짜리 하나 사지 말아야 되는 인기 마필이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그 마필은 거품이라고 보고, 인기 1위로 팔리든 2위로 팔리든 3위로 팔리든 한대건의 막권에는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이 경주에 뛰는 마필들은 전체적으로 다 기복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능력들이 큰 마필은 사실 아닙니다. 적절한 편성을 만났을 때 제대로 승부를 해서 그때 상금 벌어서 한 몇 달 살아 먹고, 몇 달 사료 사서 쳐먹고, 또 몇 달 쉬다가 또 몇 달 사서 사료 쳐먹고, 그러한 마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많아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대건이 다른 사람들 마방에서 파놓았던 기수들이 파놓았던 함정이 있다면 그 함정까지도 모래 흙으로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세 번째 승부처, 저를 지려받고 가주십시오. 많은 청취와 많은 음성 신청. 하긴 문자 신청은 안 하겠다. 음성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주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자, 10경주입니다. 뭐 출전 주수 7마리밖에 안 돼서 솔직히 이 경주는 좀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안 깨졌어요. 1900m. 1900m를 기피하는 거야. 아니, 왜 경마장에 장거리 경주가 없어? 맨 1등급, 2등급도 1200이야. 어떻게 된 게 짜증나게. 우린 장거리 경주를 보고 싶다고. 무슨 현명관 회장도 잘렸는데 현명관 회장이 다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이거 전부 다. 박진감이 넘친다고. 뭐가 박진감이 넘쳐. 하나 안 넘치는구만. 그렇게 멋지게 예전에 취입하는 멋진 명마들. 지금 이젠 이름도 기억 안 난다. 7마리 아필들 출전했고요. 경제 조건이 상당히 좋았는 아필들만 스토리텔링이에요. 근데 이게 또 자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행마가 없으니까 선행마 하나 보여고 따라가면 뛰는 마필인데, 또 지 혼자 또 원래 이거 아무도 없네 선행마가. 그러면서 혼자 선행을 주도해버리면 지풀에 지가 지칠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올라오는 마필들이 쓰레기다 보니 안 볼 수는 없고요. 축구나 놓기엔 좀 그래요. 가져가겠습니다. 2번도 모래 한 맞으면 뛰는데 벨리 기수가 기승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까지 기승계약 연장을 했고요. 파비치 기수가 1월달까지가 계약인데 연장을 할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또 외국 기수도 왔어요. 그거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유지경성은 안 되고, 황금가석은 뭐 그냥 원래벌레 올라오다 보면 또 터뜨리지 않을까? 편성이 그래요. 뭐 자이언트 킬러는 뭐 충막감이죠. 계속적으로 3착 승급한 이후에 좀 컨디션 난조가 좀 있었어요. 고령골증이 있었죠. 고령골증 때문에 좀 그랬었고, 좀 기대기도 하고. 문세영 기수는 뭐 장거리에 좀 적합한 마필이다? 느낌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1900m를 나오긴 했지만, 1900m에 대한 경험이 있는 마필이 뭐 6번과 7번밖에 없죠. 근데 뭐 자이언트 킬러가 이 정도의 편성이라고 한다면 뭐 입상권의 한 잔에는 여유있게 지켜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5번 마필은 충막감이고요. 6번 휴즈로드는 회복된 기미가 없고, 7번 리드 어게인도 조금은 나아졌고 편성을 잘 만났는데 과연 최근의 기복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자, 5번을 놓고 하는데 1번, 6번, 7번 세 마리만 가져가겠습니다. 뭐 현장에서는 배당이 워낙에 없으니까 뭐 두 방만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방 때리고 한 방 방어?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온맛 자이언트 킬러를 놓고 승부해 보십시오. 자, 11경주입니다. 11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그냥 믿고 들어가는 축이 있죠. 예, 그냥 여러분들은 사인펜 드시고 별표 한 4개 해놓으시면 됩니다. 바로 실력 난초의 고향입니다. 이건 완전 난초의 고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경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없죠, 말이. 예, 다른 뭐 전력이 살아나는 마필도 없고, 발전 가능성 있는 마필도 없고, 그냥 현등급에서 꾸역꾸역 뛰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 틈에서 신필온맛 난초의 고향은 거의 돋보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지난번에 대상경주에서 문화일보 배웠었죠. 한대건 역시 추천해드렸던 마필인데 직선에서 진로가 좀 막혔어요. 그래서 청담 도끼가 우리의 난초의 광을 막아대면서 아마도 난초의 광의 그 탄력이라고 했다면은 저는 3차까지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 센 편성에서 그런 데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외곽으로 밀렸던 안 밀렸던 이 신문 난초의 광은 상대적으로 워낙에 편성의 약체들을 만났다. 그냥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문 난초의 광은 충격감이고요. 사인펜 드시고 지우십시오. 1번 지우고, 2번 지우고, 또 뭐 지워야 돼? 6번 지우고, 7번 지우고, 8번 지우고, 10번 지우고. 뭐 남죠? 3번, 4번, 5번, 9번 남죠. 이 4번에만 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머스탱 스트롱은 아직까지는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봐야죠. 조금 더 뛸 수 있는 마필이고요. 지난번에 등장해서 발이 빠지면서 제대로 된 추진을 하지를 못했어요. 컨디션도 그렇게 썩 베스트는 아니었는데 의외로 끝걸음이 있더라고요. 가장 난초의 고향의 파트너로서는 어울리는 마필 아닐까. 근데 김동수 기수는 이 마필에 대한 특징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좌구보밖에 안 쓰다 보니까 우구보를 잘 안 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전에 경주 결승 전방에서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마필 좀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편성은 워낙 약점 만났고 3화 진격의 왕은 마방을 이적을 했어요. 3-3을 이적을 해와서 이제 경주를 치고 있는데 이 제가를 뱉죠. 사코너 전방, 사코너로 돌아 나오면은 제가를 뱉고 뛰는 것 때문에 항상 더 뛸 것 같지만 더 뛰지 않는. 근데 선행 나가면 뛰어요. 이번 경주가 단독 선행이죠. 무시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린디러너가 이제 선행을 해방 놓을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정우 기수가 과연 얼마만큼 밀어붙일까. 린디러너도 참 결정력이 없어 보면 애가. 감정이 있으니까 보는 거지 뭐. 장산천하는 생또라이죠. 완전히 뭐 바깥으로 쳐 기대고 휴양하고 나서도 똑같죠. 근데 이 마필은 특징이 있어요. 지난번에는 승인 자갈이 아니고 일반 자갈을 꼈다가 일반 자갈을 능검대에 꼈더니 뭐 악벽도 잘 안 보이고 해서 그게 결로 끝났는데 착각을 했다고 해요. 원래 그때 승인 자갈을 꼈답니다. 능검대 좋았을 때. 그러니까 원래 승인 자갈을 끼고 했어야 되는데 일반 자갈인 줄 알고 그걸 또 바꾼 거예요. 지난번에 때. 다시 자갈을 바꿨고요. 임기현 기수가 이제 처음 못 타보는데 워낙에 조교도 안 되고 밖으로 척 기대고 사코너에서 지랄 연병하고 막 그런 말이다 보니까 임기현 기수 상당히 좀 조교할 때 힘이 들었다고 해요. 뭐 제가를 바꿨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좀 찬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자, 실력엄마 난초의 고향 녹화하는데 3번 머스탱 스트롱, 9번마 장산천 이 두 마리 앞에 일단 관심을 갖겠고요. 3번 진격의 왕, 5번 인디러너 뭐 배당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환수만 된다면 포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경주로 왔습니다. 자, 한대건의 초특급 하이라이트.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대건이를 찾아주셔야 되는 그러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장산파워, 바깥쪽에 6번 1경주입니다. 정말 태우의 날개는 출전을 또 경험을 했고 걸음도 정통이 낮았기 때문에 올려볼만 가치가 있고요. 6번 머니트랙도 당연히 맞추는 펜 좋습니다. 3번 놓고 5번, 6번 6번 머니트랙 단독 선두에 그 뒤에 3번 12번 11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외곽에서 11번 먼저 11경주입니다. 이번 리워드 하이는 제가 이 마필을 놓고 이제 승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높아도록 하겠습니다. 9번 블랙하이저도 분명히 나아졌고요. 1번 놓고 6번 9번 10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9번 10번 여기에 7번 동촌 아티스트까지 제5경주 출발대 문이 열렸습니다. 출발하면서 서울 먼저 5경주입니다. 이번 미치커트 챔피언 그가 가볍기 때문에 올라오는 마필이 상당히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놓고 종료를 하겠습니다. 설마 자진모 말은 안 좋았었는데 선행을 나중에 더 뛰는 거예요. 2번 놓고 6번 8번 단독 선두 자진몰이가 2위. 먹고 싶습니다. 토요일 경마가 깨지고 나서 후회도 많이 했어요. 일요일 경마 초특급 승부 하이라이트 보이지도 않았고 또 발주방에 받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공격하면 마필 1번이었었는데 우리 김철호 교수가 와서 막 방해를 하는 바람에 3착 4착 했죠. 어쨌든
초특급 하이라이트 경주는 저 자체도 솔직히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도 한대건이라는 이름 걸고 여러분들이 어려우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유가 있었던 분들 돈을 따고 놀다가 여유가 있던 분도 들으셨겠지만 대부분의 뭐 제 하이라이트 경주 들으신 분들이 돈 따고 싶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못 보여드리고 뭐 경주가 꼬였다 아니면 늦발을 했다 전혀 상관없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것까지 못 본 내 잘못이지 뭐. 내가 코치가 될 줄 알았어 솔직히 지난번에도. 자 이번 12경주 결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어 코너에서 이미 5번마 스모큰조와 10번마 큐피드 종아이라는 마표를 다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대건이가 과연 이번 경주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번 경주를 공략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끼리 관건 자르고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대끼리 관건이 팔리지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책상에 좀 보시면 보이겠죠. 대끼리 관건 자르고 한번 누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마필 그리고 지난번에 제 피눈물을 흘리겠다는 마필 그 마필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2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그것도 초특급 하이라이트 더 좋은 수지가 없어? 울트라 캡숑 뭐 이런 거 없나? 이런 하이라이트 승부경주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마지막 경주 같이 한번 적중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소고기 좀 사갖고 들어가서 구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소주라도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3경주, 6경주, 9경주, 12경주, 3, 6, 9, 12 이렇게 4개의 승부처가 한동안의 승부처고요. 4경주와 7경주는 제가 제주경마의 승부처입니다. 그 중에서도 12경주 마지막 12경주는 초특급 하이라이트 승부경주라고 잊지 마시고 많은 관심 그리고 문자 신청 좀 빨리빨리 하세요. 아침에 무통장 신청하는 사람들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너무 늦게 해갖고 내가 일을 못해요. 일찍 하십시오. 제 목소리 한번 듣고 싶으시다면 전화하십시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자, 지금까지 한대건이었고요. 저는 일요일 강마에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